사업가 로이리는 뉴욕 한복판에서 친구들과 함께 약 1300억 규모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에게 약 260억을 투자받았고 지금은 매주 약 5200만에 가까운 순수익을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제품까지 갖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건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는 온라인에서 단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 없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백만을 벌고 싶다면 거창한 문제를 찾지 말고 자기 자신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을 만드세요. 왜 그는 복잡한 창업 이론이 아니라 이렇게 단순한 조언을 가장 강하게 말했을까요? 오늘은 그가 인터뷰 코더라는 제품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논란을 성장의 연료로 바꾸고 어떻게 인생을 뒤집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프트웨어 창업에서 아이디어, 개발, 마케팅, 위기 대응이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로이리의 출발점은 우리가 상상하는 성공한 창업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컬럼비아 대학교에 다니던 평범한 학생이었고 온라인으로 돈을 벌어본 경험도 없었고 수익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법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처음부터 세상을 뒤집을 거대한 아이디어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그는 자기 주변에서 매일 보이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바로 컴퓨터 공학 전공자들이 채용 시즌마다 겪는 기술 면접 문제였습니다. 기술 면접은 회사가 지원자에게 코딩 문제를 내고 지원자가 제한된 시간 안에 프로그래밍 언어로 풀이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로 푸는 수수께끼 같은 시험이에요. 이때 자주 나오는 문제가 리트코드 유형인데 수백 시간씩 연습하지 않으면 처음 보는 사람은 거의 풀기 어렵습니다. 로이리는 이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리트코드 문제를 600개 넘게 풀었고 미스터 리트코드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풀이를 설명할 정도로 익숙했죠. 그런데 익숙했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느낀 것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실제 개발 능력보다 시험 대비 능력을 지나치게 요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레딧의 컴퓨터 공학 전공자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기술을 보게 됩니다. 화면 공유를 해도 특정 데스크톱 앱이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는 기술이었죠. 원래는 비밀번호나 개인정보를 숨기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인공지능을 붙이면 화면에 나온 코딩 문제를 읽고 답을 제시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발명한 게 아니라 자신과 친구들이 겪던 면접 고통에 이미 존재하던 기술을 연결한 겁니다. 그럼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해서 바로 제품이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시작은 이미 비슷하게 작동하던 앱들을 뜯어보고 배우는 과정에서부터였습니다. 로이리가 인터뷰 코더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천재처럼 빈 화면에서 모든 코드를 새로 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인터넷에 떠돌던 비슷한 데스크톱 앱들을 내려봤고 그 앱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스크톱 앱은 웹사이트가 아니라 컴퓨터에 설치해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할 때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로이리는 반대로 이미 작동하는 것을 참고하는 쪽이 훨씬 빠르다고 본 거죠. 그는 기존 앱의 구조를 분석하고 어떤 기술로 화면 공유를 피해가는지 어떤 흐름으로 문제를 인식하는지 하나씩 뜯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챗GPT에 넣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앱을 만들려면 어떤 순서로 만들면 되나요? 이때 그가 사용한 핵심 기술은 리액트와 타입스크립트였습니다. 리액트는 화면을 구성하는 도구이고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에 규칙을 더해서 코드를 더 안전하게 쓰게 해주는 언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데스크톱 앱은 일렉트론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렉트론은 웹사이트를 만들 때 쓰는 방식과 비슷하게 컴퓨터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틀이에요. 처음 쓰는 도구였지만 그는 인공지능에게 계속 물어보며 필요한 부분을 배웠습니다. 디자인은 테일윈드 CSS를 썼는데 이는 버튼이나 화면 배치를 빠르게 꾸밀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뒤쪽 서버 기능은 버셀이라는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를 사용했습니다. 클라우드 호스팅은 내 컴퓨터에만 있던 웹사이트나 기능을 인터넷에서 접속할 수 있게 올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는 복잡한 인프라에 집착하지 말고 처음에는 버셀처럼 쉽고 빠른 도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제품은 수백만 명이 몰릴 걱정보다 일단 사람들이 쓰게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앱의 기본 뼈대는 이렇게 빠르게 만들 수 있었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는 어디에서 터졌을까요? 바로 로그인과 결제처럼 돈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서였습니다. 인터뷰 코더의 겉모습은 단순해 보였지만 로이리가 가장 오래 붙잡힌 부분은 의외로 로그인과 결제였습니다. 제품으로 돈을 벌려면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실제로 결제한 사람에게만 기능을 열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결제에는 스트라이프를 쓰려고 했습니다. 스트라이프는 온라인에서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작은 쇼핑몰이나 구독형 소프트웨어가 돈을 받을 때 자주 쓰는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인터뷰 코더가 웹사이트가 아니라 컴퓨터에 설치하는 데스크톱 앱이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웹사이트에서는 쿠키라는 작은 정보가 브라우저 안에 저장됩니다. 쿠키는 쉽게 말해 이 사람은 로그인한 사용자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출입증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브라우저에 있는 이 출입증을 데스크톱 앱이 자연스럽게 알아보게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로그인했는데 컴퓨터 앱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면 결제 여부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이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약 2주 동안 매일 새로운 챗GPT 대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창의적으로 알려달라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더 실력 있는 개발자라면 빠르게 해결했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 그는 그 정도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밀어붙이듯 인공지능에게 묻고 실패하고 다시 묻는 방식으로 버틴 겁니다. 하지만 그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닐이 없었다면 자신은 100% 포기했을 거라고요. 닐은 공동 창업자로서 로이리가 지칠 때마다 다시 작업하게 만들고 프로젝트를 끝까지 붙잡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창업이 아이디어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만들고 누군가는 버티게 해주고 서로의 약점을 메워줘야 실제 제품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게 제품을 완성한 뒤에는 바로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아니요, 이제는 더 어려운 문제인 마케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품은 완성됐지만 로이리에게는 또 다른 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이 제품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소셜미디어를 제대로 운영해 본 적도 없었고 얼굴 없는 유튜브 채널로 사람을 모아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조회수라는 숫자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코더라는 제품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술 면접을 인공지능으로 통과하게 도와주는 도구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문제제기였고 누군가에게는 명백한 부정행위처럼 보일 수 있었죠. 그래서 그는 이 논란성이 오히려 부족한 마케팅 능력을 대신해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는 메타 면접에서 이 도구를 사용하는 장면도 녹화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 면접에서 합격 제안까지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메타 쪽에서 면접 녹화를 금지하는 서류에 서명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영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마존 면접을 선택했습니다. 아마존 면접에서는 별도의 녹화 금지 서류가 없었고 그는 약 1시간 10분 동안 실제 면접에서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을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링크드인에 올리며 리트코드식 면접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자신의 주장과 함께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링크드인은 직장인과 업계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라서 이런 논란이 퍼지기에 아주 적합한 무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한 편의 영상과 링크드인이라는 단 하나의 유통 채널만으로 인터뷰 코더는 월 약 1,300만 수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로이리가 강조하는 공식은 단순합니다. 아주 간단한 제품 하나를 만들고 유통 채널 하나를 고르고 먹히는 콘텐츠 하나를 찾으면 첫 매출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공이 그대로 안정적인 성장으로 이어졌을까요? 오히려 진짜 폭발은 실패처럼 보였던 다음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링크드인에서 첫 매출이 나오자 로이리는 인스타그램과 틱톡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오히려 매출 흐름은 꺾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진 돈의 거의 전부였던 약 650만을 들고 기술 인플루언서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합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이미 사람들을 모아둔 창작자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의 채널에서 제품을 소개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어렵게 한 명이 영상을 만들어줬지만 처음 2주 동안 조회수는 15,000 정도에 그쳤습니다. 로이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영상이 아마존 임원에게 닿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마존은 그의 면접 영상이 부정행위라며 컬럼비아 대학교에 항의했고 학교는 징계나 정학 가능성을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그는 물러서지 않고 그 편지를 트위터에 공개합니다. 그러자 실리콘밸리 투자자이자 거대한 팔로워를 가진 인물이 이 사건을 언급했고 그 글은 50만 노출을 만들며 불이 붙었습니다. 로이리는 자신이 그 당사자라고 밝히며 흐름에 올라탔고 팔로워는 순식간에 1,000명에서 10,000명, 다시 수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후 그는 학교와 아마존을 향해 더 강한 태도를 보이는 캐릭터를 밀고 나갔고 논란은 곧 매출로 연결됐습니다. 3월 한 달에 그는 약 3억 2,500만을 벌었고 오픈AI와 넷플릭스 같은 회사 관계자들에게까지 연락을 받았습니다. 블룸버그와 대형 기술 유튜버 파이어십까지 이 사건을 다루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한국 뉴스를 보고서야 이 일을 알게 됐고 그는 그때서야 이번 달에 3억 2,500만을 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치밀한 계획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실패처럼 보인 15,000 조회수 영상 하나가 거대한 연쇄 반응의 첫 조각이 되어주었던 것이었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로이리의 이야기는 성공적인 소프트웨어가 꼭 거창한 기술이나 완벽한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겪던 작은 문제를 발견했고 이미 존재하던 기술을 참고했으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과 결제 같은 현실적인 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공동 창업자와 함께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마케팅에서도 처음부터 모든 채널을 장악한 것이 아니라 링크드인 하나에서 시작했고 실패처럼 보였던 인플루언서 영상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그의 방식은 논란이 컸고 모두가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문제에서 시작하고 단순하게 만들고 하나의 유통 채널을 실험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태도는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은 자기 능력을 너무 낮게 보지 말고 작게라도 세상에 내놓아야 기회가 열린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제품을 만들고 첫 기회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